통계적 검정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흔히 핏 검정과 그다음에 그 F 검정 기반의 어떤 아노바 그거를 냈는데 보통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이 한번 출제를 해봤어요. 카이 제곱 검정에서는 얘는 이제 나와야 될 게 이제 상관성을 이렇게 차이를 분석하는 거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성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쓰냐? 범주형 데이터를 쓰는 거죠. 쓸 수 있는 어떤 범주형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빈도와 관측 빈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동질성 여부라든지 어떤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결정하는 검정이다. 검정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교차 분석과 범주형 자료 분석, 카이 제곱 분포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데이터 유형이죠. 범주형 자료 분석과 그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 기반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차 분석은 이제 그 카이 제곱 검정을 수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1000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흡연과 비흡연, 흡연과 이렇게 교차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일반적인 교차표를 그려보자면 여기서 이제 흡연 비흡연을 보는 거죠. 흡연 비흡연, 흡연 비흡연. 그다음에 그래서 폐암 정상.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총계를 다 도출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관표를 그린다고 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총계. 여기에 따른 총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상인 총계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얘는 이 1000명에 수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이 300명이다. 여기는 700명이다. 그다음에 흡연자는 400명, 600명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측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측치가 우리 설문조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관측치가 있을 거예요. 나눠서 여기 부분에 관측치를 하고, 관측치를 여기서 여기 300명이니까 여기 254명 이거 너무하다. 대충 한 150명, 150명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관측치는 나오겠죠. 관측치. 그다음에 기대치를 도출할 때 이제 어떻게 도출을 하냐.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퍼센트 원래 총계가 나와 있으니까 이 총계로 이 기대치를 적당하게 값을 내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런 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상관 분석을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절차가 이 교차 분석, 이 교차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교차 테이블을 교차표 이렇게 쓰는데 이걸 통해서 기대 빈도값을 도출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렇죠? 그래서 관측치는 있고 기대 빈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카이 검정량을 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카이 검정량 산출량. 되게 쉽죠? 이거는 이제 관측치가 있잖아요. 관측치에다가 기대치를 빼는 거예요. 기대치를 빼고 전체 모수가 있겠죠. 총계가 이제 1000명이죠. 1000명. 전체 총계. 얘를 제곱한다. 카이 제곱이니까 제곱하는 거죠. 이게 카이 제곱. 관측치에서 기대치를 빼고 제곱을 해서 전체 총계로 나눠준 그거의 합. 그러니까 얘 대상은 각각 변수마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측치 기대값. 폐암이면서 흡연자, 흡연이면서 폐암인자, 비흡연인데 폐암인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수식을 알 수 있겠죠, 쉽게. 이게 카이 제곱 검정량 수식입니다. 그러면 얘가 한 가지만 더. 여기서 관측치와 이 기대치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 값은 커질 수밖에 없네. 카이 제곱 값은. 카이 제곱 값은 커지면. 그럼 카이 제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유의미한 우리가 미리 설정했던 가설이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유도 산출.
자유도 산출은 뭐죠? DOF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통계 검정에서 DOF, 디그리 오브 프리덤, 예, 그죠? 예, DOF. 이 DOF 뭐냐? 얘가 하나, 만약 지금 변수가 이제 두 개로 해서 기대치를 구하는 도출하는 부분이 네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가 픽스가 되면은 이 총계 때문에 다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해질 수 있죠. 얘가 하나만 구하면은 나머지 세 군데는 다 구할 수 있어요. 이 자유도 정도를 하나의 그 DOF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행과 그럼 얘는 자유도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얘가 하나면은 나머지 세 개는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행 개수 마이너스 1, 행 개수 마이너스 1, 열 개수 마이너스, 그러니까 행 마이너스 1 곱하기 열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자유도를 구축한다. 얘를 왜 하냐면은 아까 뭐죠? 제가 특징의 카이 제곱 분포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이 카이 제곱 분포 기반이 이 자유도가 늘어날수록 정규 분포가 이제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유도가 1일 경우에는 이렇게 지삼수 그렇게 하다가 자유도가 2일 때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정규 분포를 형성하는 거죠. 자유도가 늘어날수록. 예. 그래서 이 자유도 기반으로 P밸류 유의 구간을 산정을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절차를 산정을 해서 P밸류로 구한 다음에 이게 유의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그 유의면 데이터를 학생하려면 P밸류 값이 작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 부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똑같아요. P밸류를 도출하는 어떤 통계적 검정인데 이 카이 제곱 특징만 범주형 데이터를 이용하고 교차 분석을 쓰는 부분. 산식은 다 알죠. 이 자유도 구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얘 나오는 거. 그것만 가져가시면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기 전에 요런 수식으로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유형, 적합도 검정, 동질성 검정, 독립성 검정. 그러니까 얘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카이 제곱이 로 이제 가설 혹은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통계 검정을 수행한다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